대통령 올해 만 100세에도 생존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보다 1년 짧게 사셨던 인물이 제 40대 대통령을 지내신 로널드 레이건이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2004년에 돌아가실 때 알츠하이머로 10년 정도 투병하시다 2004년에 돌아가신 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93세 3개월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최장수 랭킹 1위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만 100세, 랭킹 2위가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만 94세 4개월, 그 다음에 랭킹 3위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만 93세 3개월이었습니다. 자, 지미 카터 최장수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곳이 조지아주의 주지사입니다. 조지아주의 주지사. 자,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주를 하시다가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되셔서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되셨고, 퇴임 후에는 2002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 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인데요. 자, 그분,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너무나도 유명하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 밑에 옆에, 그 서쪽에 있는 엘라베마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그 유명한 포레스트 검프. 제가 지금 영상 31도에 15km를 달리고 있듯이 그 달리기를 하면서 미국 대륙을 횡단했던 포레스트 검프가 바로 엘라베마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에 미시시피주는 잭슨이라는 도시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주는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유명한데요. 대표 영화는 없습니다. 미시시피주와 루이지애나주는 대표 영화는 없고요. 그 남쪽에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마피아의 대부 알카포네를 소재로 한 영화 스카페이스. 얼굴에 칼자국이 그어졌다 해서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이죠. 영화 제목이 스카페이스. 바로 마피아의 대부 알카포네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그 주연 배우가 알파치노죠. 알파치노. 그게 더 스카페이스 영화가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에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바로 아들 부시와 아버지 부시의 정치적 고향 텍사스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 주인데,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 주인데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는 텍사스 주죠.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약 3,400만 명.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고,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와이오밍 주. 인구가 한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 그 다음이 텍사스 주. 면적이 가장 좁은 데는 로드 아일랜드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텍사스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또 하나의 영화가 아마겟돈. 인류의 종말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죠.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그리고 아마겟돈이 바로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영화고요. 그 서쪽에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다음에 근처에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는데요. 그게 1945년 7월 16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이 있었던 최근에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소개됐었죠.
로스 엘러모스라는 지역이죠. 자, 그곳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의 뉴멕시코주는 바로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영화가 뉴멕시코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브레이킹 배드. 이건 또 어떻게 연상법으로 안겼을까요? 그 핵폭탄을 인류 최초로 투하한 곳이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8월 9일은 이번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했지 않습니까?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악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마의 세력인 전쟁 범죄자 일본을 파괴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투하한 거라고 저는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파괴한다 의미를 담고 있는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파괴하다, 배드는 나쁘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브레이킹 배드, 일본이라는 2차 세계대전의 정범국가 악의 축을 파괴하는 원자폭탄이 개발 성공한, 핵실험이 성공한 곳이 뉴멕시코주에서, 뉴멕시코주이기 때문에 뉴멕시코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상법으로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연안으로 캘리포니아주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리건주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게 오리건주를 대표합니다. 자, 왜 그건 어떻게 제가 암기했을까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건 바로 연상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오리건주의 어떤 대학교에서 운동 코치와 학생이 공동으로 설립한 게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인데요. 원래는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미국 대리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죠. 나이키는 그리스 승리의 여신,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죠. 나이키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다, 나이키를 신으면 승리할 수 있다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키 스포츠 브랜드의 탄생이 됐던 곳이 오리건주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의 북쪽에 있죠. 오리건주에 있다 보니까 나이키의 마크가 뭐죠? 나이키의 마크 보여드리죠. 자, 나이키의 마크 보이시죠? 제 반바지 나이키 마크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마크가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를 형상화한 건데요. 자, 영어식으로 나이키죠.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나이키의 마크 로고가 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새처럼. 그래서 나이키의 브랜드가 탄생한 오리건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나이키가 새처럼 보이기 때문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제가 암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연상법, 독특한 기억법을 지금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서부 끝에 워싱턴주의 시애틀,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1971년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출범했는데요. 자, 그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뭐죠? 너무나도 유명하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선착장입니다. 잠실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려왔던 길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동쪽 방향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1km 남짓하면 왕복 15km를 달립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동호대교 남단까지 왕복 15km를 완주하기 1km 남았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그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다음에 하와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주, 1959년에 미국의 연방에 50번째로 편입됐던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영화, 너무나도 유명하죠. 진주만이죠. 진주만. 영어로 펄하버, 진주만.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생이 됐고,
자, 미국이 그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에도 참전을 하게 됐고, 결국은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된 건데요. 자, 태평양 전쟁에 발발이 됐던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기습폭격을 소재로 한 영화 진주만, 영어로는 펄하버입니다. 펄하버. 그게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영화고, 또 다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알래스카주 역시 하와이주하고 같은 연도인 1959년에 미국의 연방 49번째 주로 편입이 됐는데요. 자, 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인투 더 와일드입니다. 야생 속으로 라는 뜻이죠. 인투 더 와일드, 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영화고, 자, 이번에는 미국의 중서부로 가보겠습니다. 중서부로 가보면 바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디일까요?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 미국의 중서부 캐나다와 국경선 근방입니다. 중북부라고 해도 됩니다. 북서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북서부 3개 주가 있는데요.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 이 3개 주에 걸쳐 있는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 1872년에 국립공원으로 최초 지정된 바로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자, 여기서 잠실 선착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선착장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자, 잠실 선착장 보기만 해도 시원한 풍경입니다. 잠실 수영장인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자, 이곳이 한강공원 중에 잠실 한강공원에 있는 잠실 야외 수영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영장 너머로 남쪽 방향에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선착장이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리모델링이 됐는데요. 잠실 선착장이 아니라 잠실 수영장이 몇 개월 전에 리모델링이 됐는데요. 제가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수영을 하고 있는, 개장을 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몇 개월 전에 잠실 수영장이 리모델링이 됐고 개장해서 피서객들이 피서를 즐기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 이 잠실 수영장의 물만 봐도 시원해집니다. 자, 이곳은 서울 한강공원 잠실 수영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남동쪽 방향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남동쪽 방향 약 2km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이곳 잠실 한강공원 잠실 수영장에서 남쪽으로 약 1.5km에서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남쪽으로는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른바 엘리트 아파트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뉴스를 다룰 때마다 롯데월드타워에서 이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을 촬영한 사진을 화보로 게시하는데요. 엘리트 아파트가 뭐냐?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잠실 주공 1단지가 재건축돼서 엘츠, 또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리센츠, 또 잠실 주공 3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트리지움입니다. 이 3개 아파트 단지 이름 이니셜을 합성한 게 엘리트 아파트입니다. 엘츠, 리센츠, 트리지움, 이 세 아파트명을 이니셜을 합성한 게 엘리트 아파트,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엘리트 아파트들 단지가 바로 잠실 수영장 남쪽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정말 이 잠실 수영장의 물만 바라봐도 정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곳 잠실 수영장에 한번 오셔서 피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딸내미가 28살 대기업에 다니고 아들이 29살 삼성전자 반도체에 다니는데요. 두 아들,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곳 잠실 수영장이 리모델링이 되기 전 시절에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이죠. 20년쯤 전 아들,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곳 잠실 수영장을 데리고 와서 리모델링이 되기 전 잠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상점벽해의 상황이 돼서 잠실 수영장도 리모델링이 다 완료가 돼서 깨끗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시민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는 잠실 수영장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수영장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는 잠실 수영장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이 잠실 수영장뿐만 아니라 여의도 수영장, 또 잠원동 수영장, 또 뚝섬에도 수영장, 또 난지도에도 수영장, 용산 이촌동에도 수영장, 뭐 이런 식으로 수영장이 여러 곳에 있죠.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북서부 아이다호입니다. 아이다호주와 그 다음에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세 개 주에 걸쳐 있는 게 세계 최초 국립공원 엘로스톤 국립공원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몬태나주하고 와이오밍주에 많이 걸쳐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곳은 정말 산악지대죠. 산악지대. 그래서 먼저 아이다호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아이다호주는 감자농사, 포테이토 감자농사가 유명합니다. 아이다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나폴레온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나폴레온 다이너마이트가 아이다호주를 대표하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몬태나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흐르는 강물처럼이 몬태나주를 대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와이오밍주,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잠실벌을 품고 있는 송파구인데요. 인구가 한 66만 명 됩니다. 그런데 송파구보다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독립된 주 와이오밍주 인구가 서울의 자치구 하나에 불과한 송파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인구가 66만 명,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한 6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뭘까요? 눈에 땀이 흘러 들어가서 눈이 따갑습니다. 자, 15km 완주하기 100m 전인데요. 눈에 땀이 들어가서 왼쪽 눈이 따갑습니다. 자,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브로크백 마운틴입니다. 브로크백 마운틴이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자, 한강공원 잠실나들목에 도착했습니다. 자, 잠실나들목 보이시죠?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시죠? 자, 잠실나들목 간판,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간판, 롯데월드도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잠실나들목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 한강 페스티벌 안내 현수막이 있습니다. 자, 한강 페스티벌 안내 현수막이 있는데요. 기간이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오늘부터 8월 1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 개최 기간과 공교롭게 동일합니다. 파리올림픽 개최 기간, 파리올림픽이 오늘 개막하는데요. 파리올림픽 개최 기간과 동일한 7월 26일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17일간의 열전으로 파리올림픽도 열리고 한강 페스티벌도 열린다라는 현수막입니다. 배경은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한강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개막한다라는 현수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실나들목 간판을 배경으로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잠실나들목 도착했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나들목 간판 보이시죠?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나들목 간판 보이시죠? 자,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나들목 간판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잠실나들목입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이 힘차게 서쪽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19분입니다. 10시 19분. 자, 제가 아까 8시 35분경에 출발해서 현재 10시 19분이니까 한 1시간 반 이상, 1시간 40분 정도, 1시간 45분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인데요. 1시간 45분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용량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그늘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있는 성수대 동호대교 남단까지 왕복 달리기를 1시간 45분 동안 15km를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벤치에 앉아서 정말 시원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촬영하니까 정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잠실 한강공원 벤치이고요.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좀 여기 서서 촬영해 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공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트인 한강 자전거 길을 보시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이것을 안경도 좀 벗고요. 안경도 좀 벗겠습니다. 안경도 벗고 자, 지금부터 용량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브로크백 마운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그 중부 지방으로 가면 어떤 주가 있냐면 이제 네브라스카 주가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어바우트 슈미츠입니다. 어바우트 슈미츠가 네브라스카 주를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네소타 주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북쪽으로 캐나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요. 그 미네소타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굿바이 마이 프렌드입니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가 미네소타 주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오데오 주변에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메인주와 함께 오하이오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리노이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나홀로 지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와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8마일입니다. 8마일. 그 다음에 위스콘신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퍼블릭 에너미스입니다. 퍼블릭 에너미스. 그 다음에 캔사스를 대표하는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 슈퍼맨이고요. 그 다음에 미주리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오자크입니다. 오자크. 그 다음에 켄터키를 대표하는 영화는 없고 그냥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유명하고요. 테네시주, 미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했다가 12살의 나이에 컨트리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테네시주로 옮겼는데요.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뭘까요? 데블 데드입니다. 데블 데드. 테네시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노스 다코타를 대표하는 영화가 파코입니다. 파코. 노스 다코타. 북쪽 친구라는 의미죠. 원주민어로 알래스카 아메리칸 인디언의 용어로 노스 다코타는 북쪽 친구란 뜻인데요. 노스 다코타를 대표하는 영화가 파코입니다. 파코. 그 다음에 사우스 다코타를 대표하는 영화가 늑대와 추물입니다. 매우 유명하죠. 사우스 다코타를 대표하는 영화가 늑대와 추물입니다.